네, 먼저 국내 소식부터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3% 감소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 8개월 만에 마이너스 물가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통계청에서는 디플레 판단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실질 성장률, 물가, 원화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1분기 국민 소득도 발표될 예정이라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 속보치 대비 0.1% 정도 좀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 한국 성장률 이런 부분이 1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군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4분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3%였습니다. 이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다라는 부분 저희가 속보치와 비교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성장세가 부진한 만큼 국민 소득 이런 부분 역시 감소가 예상됐던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은 뉴욕 증시 무역 갈등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경제 재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돼서 마감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관계를 끊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 WHO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관계 단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수십 년 동안 이 글로벌 보건과 관련해서 미국과 그리고 이 국민들이 큰 업적을 남겼는데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이 얘기인즉슨 미국 측으로부터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의 향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뉴욕 증시는 경제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그 경제 분석은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 요인 의외로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감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의회 예상국이 코로나19로 경제에 거의 8조 달러 어치의 이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이 최악의 노동 시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는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 나온 진단이라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글로벌 시황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뉴스 기사였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보도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국제유가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과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 또 다시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위가 굉장히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또 속보로 들어온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찰에 대한 시위대의 이런 행동은 이런 시위는 테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위대 진압에 군부대를 투입하겠다라는 발표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내부에서의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미국 내부에서 시위는 주식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국제 유가에도 역시 큰 영향은 주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WTI는 약보합권에서 브렌트유는 1%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G7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경제 회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힘을 복원시키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와 국가 현안 안보들을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G7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를 초청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눴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도 역시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트럼프와 문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이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 국민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역시 함께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이 있었는데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준 것을 감사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G7에 확대된 G11이나 G12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것은 또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속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물가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0.3%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8개월 만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것이어서 조금 네.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엔 좀 부적절하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속보치에 이어서 이제 나온 거죠.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로 나왔습니다. 속보치는 마이너스 1.4%였는데 어쨌든 약간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1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 성장률, 물가, 원화 가치가 모두 동반적으로 떨어졌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GNI라고 해서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도 0.8% 뒷걸음질 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1.3% 1분기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뭐 다른 나라와 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얼마 전에 OECD에서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의 이 1분기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양쪽에서 시각을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시장,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지만 미국 내에서 이 시위가 조금 더 격화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시위에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역 충돌, 과잉 진압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그런 네.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지표 때문이었고 최악은 면했다라는 네. 인식 때문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내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판단이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 우리 시장도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더 투자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3차 부양책까지 네.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어제 2065선까지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그리고 대외 시장 그리고 물가, 환율 이런 부분 보고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오늘도 네. 집중적으로 잘 다뤄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형주를 위주로 봐드려야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또 굿모닝 2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그럴까요?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김영구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구호를 외치고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자 오늘 시장 어제 괜찮았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종목 챔피언 포트에 셀트리온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해서 실험했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진단부터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목표가 23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선 제외됐고 수익률은 올라갔습니다. 종목들을 저희가 그 추천해주는 종목들이 보면 그 시장과 맞춰서 수익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틈새 시장 공략하고 좀 더 깊게 AS는 이따 그 코너에서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야간 선물, 그다음에 국내 지수 전망, 그다음에 AS까지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다우존스부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0.36%, 그다음에 91포인트 상승 마감. 위쪽으로 조금 약간 더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이 많은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돈을 많이 풀어놔서 돈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그 악재들을 뭐 희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9,500포인트를 넘었어요. 여기에 갭 떨어진 자리거든요. 이 갭을 한번 메꿀 것 같은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 갭을 메꾸든 안 메든 근본적인 그 골격을 보면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가면 갈수록 힘이 많이 약해질 거다, 소모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황을 잘 보시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럼매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주식을 무조건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뭐 3,100까지는 열려 있어요. 여기 3,000포인트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디 비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100이 마디 비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 H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영향을 홍콩 H지수가 잘 봐요. 그러니까 여기 10,000포인트를 이쪽을 데드라인 줬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H지수는 장중에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중국 펀드하고 베트남 펀드도 간접 투자를 해라. 오로지 온리 주식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분산에 대한 해지로 중국 상해나 중국 펀드나 그다음에 베트남 펀드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수익률이 되게 좋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만 갈수록 중국에 대한 성장세,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성장세들이 오픈이 되는 그런 단계이어서 중국은 하반기에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나 ETF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 좀 봐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환율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환율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수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한 다음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필히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위안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하고 환율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도 잘 보고 환율도 같이 보는 그런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살짝 35.4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금은 여기 금과 은은 안전자산으로 칭하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은 금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은은 뭐 관심 있게 보시고 은에 관련 것도 간접 투자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유가 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다지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힘을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롱런을 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쭉 끌고 와서 가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되게 하락할 거라고 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달러 인덱스 자체도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할 거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8포인트 마이너스 쪽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나스닥 선물하고 S&P는 아침에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국내 야간 선물이 하질 않아가지고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침에 체크해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빅스 지수도 바닥권에 있어요. 아직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라고도 보면 마이너스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아침에 출발이 마이너스권에서 좀 출발하는 게 하루 종일 힘은 조금 딸릴 것 같아요. S&P 500도 마이너스 15포인트 0.49, 0.5% 정도의 3대 지수가 다 야간 선물 쪽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지수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AS 시간입니다. 자, 다행히도 저희 스포츠에 있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바꿀 수 있고 수익률이 달성을 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시했던 23만 원을 달성하고 밀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달성됐고요. 여기는 되게 무거운 자리거든요. 여기 머리가. 그래서 23만 원 매도되면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세 종목 남았네요. 셀트리온은 제외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했던 60%, 40%, 70%, 30%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나머지는 저희 종목 가지고만 대응을 해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 저런 종목 하지 마세요. 최대한 저희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한 거를 AS 해드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1대1 방송이니까요. 1대1 TV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1대1 TV를 보고 진정성 있는 전문가, 포트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전문가 그런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동학개미운동을 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AS가 프로예요. 종목을 내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종목을 봐드리는 전략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희 방송은 PD님과 함께 끝까지 AS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종목들을 많이 체크해서 끝까지 방송 시간 놓치지 말고 대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3개가 남았죠. 예, 3개가 남아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템도 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예. 어제 강하게 움직였다.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제 7% 상승해서 매수가까지 다 왔죠. 엠파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다시 꺾어 들어가니까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어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윗가까지 보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까지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넷은 안 알려져 있는 두 가지 5G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500원, 6,000원 라인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6,000원 정도 우리가 매도하는 전략. 그다음에 한 종목도 아모레 퍼시픽. 이 종목은 쭉 끌고 가는 시간이 걸려도 밑에서 받아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세 종목 다 한 종목 나가고 또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세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AS 해드리니까요. 꼭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같이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을 빠졌으니까 한 종목을 더 편입해야겠죠. 그거는 금주 안에 내일이 될 수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불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방송을 좀 잘 보고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가져와야 돼서 좀 신중을 가해서 종목을 가져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방송을 꼭 지켜보면 포트를 하나 더 집어넣을 계획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처질 수도 있어요. 국내 주식도 위쪽으로 좀 열려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무자비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좀 릴렉스하고 한 템포 내려서 방송을 종목을 사는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까 야간 선물이 살짝 터지는 바람에 오늘은 뭐 강하게 움직이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한 발 물러서서 현금과 종목을 보유한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저희 시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챔피언 종목은 항상 4종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 목표가 달성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목표가 달성하면서 제외시키고 이번 주 내에 또 한 종목 편입시켜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님, 저희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전략도 제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주식 챔피언 쇼가 9시 40분부터 생방송됩니다. 여러분,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의 수급 상황,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주면서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기관도 3,000억 원 넘게 동반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외에 개인은 오히려 차익 실현하면서 4,4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러면서 코스닥도 1년 만에 730선까지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외국인이 540억 원 넘게, 기관은 200억 원 넘게 함께 동반 순매수했고요. 개인만이 역시 순매도하면서 조금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유입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어제 좋은 이야기들은 두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했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1단계 무역 합의까지는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해줬고요.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다른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순매수를 들어와주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은 환율을 체크를 해줬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코스피 지수에서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는데 어제 또 큰 폭으로 환율이 내려갔죠. 1,23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의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과 우리 시장의 수급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뭔가 6월 첫날이기도 했고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시장의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들은 그럼 어제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고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팔았을까요? 수급 주체별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수급, 어제도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어제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온택트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만 5월까지 순매수를 해주는 양상이었는데 6월 1일 딱 시작하자마자 대형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이 이슈가 있었기도 했고 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200억 원 넘게 개인들이 순매수해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텔레콤, NC소프트 이외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문을 열고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인가라는 추측이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어제 시장이었고요. 반면에 이마트라든지 OCI, HDC, 현대산업개발, 파미셀 같은 종목들을 코스피에서 어제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은 어제 대형주 위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기관은 어제 동반해서 대형주를 순매수해줬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은 가장 먼저 담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를 1,000억 원 넘게, SK하이닉스도 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자,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를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순매수했고 반면에 조금 엇갈렸던 것은 카카오를 어제 기관은 오히려 순매도 1위에 올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조금 다른 양상을 기관의 수급에서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현대차도 기관에서 매수했습니다. 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순매도한 종목 카카오를 가장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태영건설,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들을 기관에서는 순매도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소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소형주와 오히려 코스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이것은 뭐 코스피에서의 순매수 상위 종목,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카카오와 OCI, 파미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을 개인들은 순매수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었고 OCI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파는 종목을 개인들은 순매수하는 양상을 나타내줬고요. 반면에 대형주들 셀트리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우리가 흔히 최근에 가장 좋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 뭐 어쨌든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저가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순매수한 개인들이 아마도 차익 실현하는 양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일단 표를 보면 해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나 엇갈려 왔지만 하지만 또 너무나 슬픈 것은 항상 외국인들의 수익이라든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 가장 많이 했던 종목 5가지 탑5의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근 3개월입니다. 이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이쪽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이 개인이고요. 이쪽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입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 많이 샀고 현대차 많이 샀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순매수 가장 많이 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수황 상승률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좀 마이너스입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대형주들을 그 전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하락했을 때 순매수를 했지만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에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20%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이것이 확실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한진칼과 넷마블 같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왔고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최근 3개월의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을 비교해봤을 때도 역시 외국인이 이겼다. 뭐 단적인 계산이지만요. 외국인이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다시 이제 또 코로나19의 국면이 극복되고 시장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또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이제는 6월 들어서는 멈출 것인가? 일단 6월 1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6월에는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올 연말쯤 수출이 바닥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펀더멘털이 잡힐 때 그럴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섣부른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판단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경제가 재개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회복의 모습, 이런 경제 수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요. 안정화 과정이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상반된 평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들어오는 것에 베팅을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전문가들 의견 잘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의 포인트로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사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테슬라가 판매를 잘해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과연 하반기는 더 괜찮을런지 그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전기차 관련주 중에 LG화학의 목표 주가가 상향된 흐름들이 있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LG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최근 전기차 흐름이 어떻게 될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모멘텀이 붙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럽 가장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원책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수요가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쪽의 단점을 극복해야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혁신의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유럽 정부 지원책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수요가 받쳐줄 것이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배터리 가치 이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테슬라 판매가 괜찮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 안과 밖에 플러스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14%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가치를 올렸기 때문인데 이전에는 33조 원이었는데 이걸 38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만나볼게요. 전기차가 괜찮을 수 있는 건 테슬라 영향도 굉장히 큰데 이 테슬라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시장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재료가 두 개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이 중국 쪽에서 배터리 1위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CATL입니다. 여기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터리 기술이에요. 이걸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사실 LFP 배터리라는 게 예전에는 에너지 밀도가 참 낮아서 전기차 시장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려낸 겁니다. 여기 플러스 CTP라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전기차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재료인데요. 이런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부담이 덜할 수 있겠죠. 게다가 수명을 올리는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전략까지 더해진다면 전반적으로 배터리 기술 혁신이 나타날 수 있고 전반적인 전기차 시대에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원리로 접근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이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술력에 의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한 예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도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폭스바겐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보조금이 없어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전기차의 배터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페리티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타 고정비 그리고 파워트레인 비용 개발비 이런 거를 낮춰서 제조 원가를 낮추겠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전기차 페리티라는 거는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그 유지 비용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전기차를 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데 내연 기관과 유지 비용이 같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폭스바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페리티 가격, 유지 비용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근거가 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이 예상은 22년에서 23년 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모멘텀이 더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집행위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충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친환경차 투자 펀드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충전 시설을 확대하겠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80억 유로입니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 부분을 7천 유로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25년까지 총 100만 대의 친환경차를 생산으로 목표로 하겠다.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파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상반기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기차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반기는 조금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말씀드렸죠.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이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에 있는데 이러면서 유럽 전기차 판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 LG화학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죠. 전기차 관련주는 끊임없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전해드렸고요.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스캔들 바로 종목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 중 하나죠.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도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 성장세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자결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좀 집 안에서 모든 것을 좀 해결하려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자결제로 인한 뭐 다른 여타 업종들도 많이 수혜를 받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종을 이제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전자결제주 같은 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도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51%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수혜를 많이 받았고 또 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사이버결제를 포함한 전자결제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당분간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네. 그동안에는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갖고 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됐고 1분기에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또 한 번 2분기, 3분기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앞으로 시장에 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의문들도 많았었는데요. 워낙에 실적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남은 2분기, 3분기 앞으로 하반기 실적 상승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매매 전략은 짜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고점 6만 원대 찍은 네.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투신건과 연기금, 즉 이제 기관 안에서 큰 손이라고 불리는 기관들 투신건과 연기금의 쪽에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곤 있는데 네. 과연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이런 줄다리기 싸움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팽팽한 이런 긴장감이 있을 때에는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6만 원대 터치 이후에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물론 차트적인 부분들은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동성을 동반한 뭐 추가적인 급락의 흐름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기관들의 매도가 좀 진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기관들이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네. 또 손바뀐 구간이 또 연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은 변동성을 동반한 급락의 흐름도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포트에 대한 재조정을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후에 재진입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트와이스가 어제 새 앨범이죠. 모어 앤드 모어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27일 기준으로 앨범 선 주문 수량이 50만 장을 돌파하면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트와이스와 함께 JYP 엔터도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많이 좀 네. 주춤거렸죠. 모든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에 따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여파가 최근에 뭐 다시 한번 뭐 온라인 팬미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트와이스 효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받았던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JYP 엔터의 이런 트와이스 효과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양봉의 흐름으로 23,600원에 이제 종가를 맞이했는데 지금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고 있고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여타 다른 아이돌에 대한 네. 효과로 인해서 큰 이런 기획사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엔터를 좀 이끌어주는 이런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안 좋다라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트와이스 효과로 인해서 JYP 엔터, 또 SM, 또 YG 엔터, 여타 다른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고 이후에도 뭐 블랙핑크, 레드벨벳, 유닛 등등 다양한 걸그룹들이 컴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JYP 엔터의 매매 전략을 짧게 한번 세워볼까요? 예, 우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저항선이죠. 22,900원대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매물대를 지지선 기반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발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한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22,900원대 즉 이 부분을 충분하게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이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즉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JYP 엔터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2,900원 이 지지선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안착하는 그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캔들은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시장, 뉴욕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히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증시가 더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상승률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은 대형주 위주로 다시 그랬어요. 순매수를 오래간만에. 해주고요.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의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그룹주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에도 투자 소식이 있었고 코로나19 치료제로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제는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받쳐줬잖아요. 풍부한 유동성의 느낌을 맛볼 수 있었는데 이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에 연결돼야 될 텐데요. 이 네. 부분 저희가 또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더 높여서 속도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다시 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저변을 확대할 것인가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개장 체크해드려야겠죠? 네, 조선주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빅3 조선주가 호가상으로 네, 좋습니다. 거의 급등 상승 출발 예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장 저희 함께 해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3차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제 시장 상승에 분명히 한 축이 되어줬고 모멘텀이 되어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판단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는 오후에 사실 구체적인 실행한 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뜯어봐야 되는데 정부가 실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저도 어제 이게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서 네. 양이 상당해요, 사실. 이 맞습니다. 정책 방향이 나오는 게. 근데 그 상당한 양을 읽어보면서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한 달 먼저 나왔죠.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 좀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한 달 앞서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생각하는 게 한 6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Z자 모양도 새롭게 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경제 전망이고요. GDP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그대로 모양을 따라간다 그렇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처럼 이제는 1월 달 우리가 1월 달 이후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증시로 본다 그러면 저 Z자 모양으로 간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매도를 묶어놨기 때문에 3월부터 9월까지, 9월까지요. 그렇죠. 9월 15일까지는 공매도를 못하도록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오를 수는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 중에서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의 역할이 이렇게 거품이 끼면 거품을 없애주는 역할인데 지금 그걸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급격하게 지금 오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재밌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공매도를 묶어놨을 때 증시가 오르는 게 맞냐. 이 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공매도가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맞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3월부터 묶어놨는데 3월부터 증시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매도와 증시와 관계는 우리나라 증시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거의 기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 Z자 모양 우리 증시도 경제 성장률 모형처럼 저렇게 갈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도 가능하고 뭐 아시다시피 V자도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 모양이죠. 나이키 모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U자 모양의 W자. 근데 저는 이제는 항상 고려하는 게 W자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그 하반기에 다시 한번 2차 감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W자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차트도 저 W자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 변동성이 확실히 유동성 상세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는 꼭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셔야 되겠다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6가지 모양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하반기 정책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게 한 4가지를 좀 뽑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3차 추경이겠죠. 당연히 이제 3차 추경이겠고 그렇죠. 단일 역대 최대의 이제 자금이 또 풀릴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유동성 장세인데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더 많은 자금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최저금리죠. 그다음에 재정 정책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지금 본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더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뭐 세 번째 한국판 뉴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유망 스타트업, 뭐 K 스타트업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K 유니콘 프로젝트를 키우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거 하나만 좀 뽑자 그러면요. 금융 안정 패키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겠다. 이거는 뭐 2차 추경에도 있던 내용인데 3차 추경에도 그 내용이 되게 보강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머리 CBO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업체들이 신용도가 나빠져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 발행이 직접적으로 안 될 경우 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 주는 거거든요. 프라이머리 CBO 모아갖고 시장에 던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머리 CBO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있느냐? 이제는 코로나 관련된 이제 바이오 업계가 수혜가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금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겁지만은 어느 한 기업에서 만약에 치료제가 나온다,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훈풍은 아니죠, 사실 바이오 업계 입장에서. 다른 동종 업계는 주식이 뭐 폭락할 정도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회사채 발행이 안 될 기형도 꽤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머리 CBO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게 이제 3차 추경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이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풀었냐면 135조 원을 증시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풀었죠. 그래서 135조, 우리 돈입니다. 135조 원을 시장에 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풀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독일의 사례처럼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3차 추경에서 시장 쪽으로 그다음에 기업에 도와주는 입장으로 계속 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는 뭐 손해볼 일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정책 방향이 그런 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제 정부가 이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주식 시장, 우리 시장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큽니다. 유동성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야 한다라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 앵커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개장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2066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폭으로 0.4% 오르면서 738선 동반 오름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조선주 강세 예상이 되는데 그 포인트부터 호가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8조 원 규모의 낸드 플래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약 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이어간 이후에 이제 낸드 플래시의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항상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 특히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증설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업황이 좋아질 때 그 과실을 독식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는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메모리 업체의 지위를 내려놓고 비메모리를 취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업체의 강자의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비메모리까지 확장을 한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군데 모두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관련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원익 IPS라든지 뭐 테스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주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IT 관련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에 대한 관심, IT 부품주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 어제 코로나19 관련된 그 백신 개발 기대감에 일단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 이제 백신 개발에는 다른 제약바이오사보다는 좀 늦게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성과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정진 회장이 밤낮 없이 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부터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모멘텀이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제가 볼 때 셀트리온의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 정도예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이오시밀러 모멘텀, 특히 램시마 SC,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이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종업체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좁히기 위한 과정들 진행할 것으로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조선주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 올해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경기민감 대형주는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 매력이 가장 큰 섹터가 이제 그 조선주, 그다음에 철강주 이런 업체인 것 같아요. 지금 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 꾸준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낙폭과대 경기민감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도 좀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20% 정도의 급등세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그 원익 IPS가 0.8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낸드 플래시 장비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쪽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을 알렸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진칼은 공시 이슈 있었는데 2.5% 약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소폭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0.4포인트 정도 큰 변화는 없고요. 2064선에서 출발이 됐네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 또 오르면서 0.38% 강보합권 출발이고요. 2.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738선에서 무난한 상승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3원이나 하락한 그런 결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오늘 40전 소폭 오르면서 1225원 45전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어제 22,000선대 N대 위를 3개월 만에 회복을 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르는군요. 한 0.4% 상승하면서 22,147엔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N달러 환율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화요일 개장 분위기 만나볼게요. 자, 사실 오늘 삼성전자
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조선주 이외에 한진칼 소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게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 지표 둔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시위 활동 계속해서 과격해진다라는 이슈들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 경제 지표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 지표를 꾸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이슈는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장비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에서 일단 출발하는 모습이고 테스 같은 경우 약 1% 정도 강세권입니다.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 단기 소멸로 인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임에는 불구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의 재반등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 이제 BW 발행에 대한 이슈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신주 인수권이 행사됐을 때는 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 지분의 5% 정도까지 발행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지분 희석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의 주가는 지금 밀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 수익도 늘릴 수 있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이것을 분리해서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면 상당히 이제 흥행이 예상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흥행을 하게 되면 자금이 한진칼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분 희석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한진칼의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KG 써닝라이프의 이제 KFC 코리아를 매각한다라는 이슈였는데 KFC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수익이 괜찮게 좀 돌아서고 있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도 매각을 결정한 것은 역시 최근에 가장 잘 되고 있는 분야, 그 전자 결제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KG 그룹 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형 성장 쪽은 약간 포기하더라도 본업 집중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정도 강세인데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재반등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매물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번 KFC 매각은 그 KG 모빌리언스의 그 본업 집중에 조금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하셔도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하이트 진로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여름 성수기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혈적인 경쟁은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대한 반사 이익감 이런 부분도 작용이 될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리 자전거가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제 급등세 이어서 9%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흐름들, 뭐 전동 킥보드, 통행 규제가 완화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긴급 재난 지원금이 또 자전거주 이런 부분에 쏠리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매수세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 현재 12,600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관련주 중에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가 강한 흐름으로 시가 대비 상승폭을 삼성 SDI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 ESS 소형, 전자재료 사업부 이런 쪽에서 수익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LG화학도 최근 전기차 판매가 긍정적이면서 유럽의 정책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있고요. 하반기 테슬라 판매도 긍정적이면서 하반기 조금 더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제 대비 3,500원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 근접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조선주 강세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24%, 한국조선해양이 13%,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1% 넘는 급등세를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HSD 엔진이 급등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추진선 이어서 LPG 추진선에 대한 수요 확보 이런 부분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HSD 엔진 18%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현재
주가가 5,700원 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J 콘텐트리가 강하네요. 4% 상승세,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데 드라마 투자 물적 분할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2분기 방송은 약진할 거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재개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DNC 미디어도 1.7% 강세림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외에 또 특징적으로 바라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조선주를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최근 시장의 특징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종목이 반응한다. 예. 호재가 나오는 종목은 일단 좀 폭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상승 흐름이 잘 무너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이슈들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개별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만 이 LNG선이라든지 카타르 이슈가 부각되면서 20% 정도 급등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호재에 상당히 목마르고 호재가 나오면 일단 그 부분을 급격하게 반응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대형주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코스피 대형주로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중소형주에 이제 비중이 집중되신 분들은 대형주로 이제 그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번 달 초에 이제 경기 부양 3차 추가 편성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구체화가 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오늘 삼천리 자전거 급등하는 게 이제 정책 모멘텀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 3차 추경 관련돼서 구체안을 어떻게 내놓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진에어도 이슈가 하나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국제선 5개 노선의 운항 재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가가 별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항공주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제선을 운영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여객수가 늘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LCC 관련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피 200에 또 신규 편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2천억 원 추가 지원키로 했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개장한 이후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수급적인 흐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데 기관 쪽이 더 많습니다.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1,456억 원 매도, 개인이 나홀로 사죠. 1,462억 원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개인이 나홀로 막아주고 있는 느낌 들죠. 개인 쪽에서 3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253억 원 매수하고 있고 현재 환율이 1원 60전 하락을 하면서 1,223원 35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경제 이슈 만나봅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경기 민감 대형주, 조선, 철강 이런 쪽에 굉장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오를 것이다, 너무 낙폭과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일시에 이런 본물이 터지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역시 이런 이슈 있을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3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해 봐야 되겠잖아요. 어느 쪽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지금 어제 계속 그 경제 하반기 정책을 정말로 너무 많아서 다 읽으면서 또 깨달았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히 패러다임이 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분께서 아시겠지만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래서 아마 디지털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특히 과거에 그 추경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는 토목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토목 중심으로 사실 이제는 추경에서 시장에 돈을 푸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그 하반기 정책 보면은 토목이 아니라 물론 토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은 건설 경기보다는 확실히 이제는 디지털 경기를 좀 살려서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하반기 정책이거든요. 그럼 네네. 언택트 시장은 더더욱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추세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건 항상 돈을 푸는 게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실제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게 고용유지금을 58만 명에게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뭐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통신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또 발표도 했습니다. 하반기 정책에. 이런 점을 봤을 때 통신사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기조 자체가 현재 계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통신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하반기에. 그다음에 여기서 저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반기 정책만 보자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네.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는 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겠다. 내수 쪽으로 가겠다. 내수를 확실히 살리겠다라는 걸 본다면 확실히 이제 내수주,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건을 다시 달자면은 지금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V자 반등을 예상하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분기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정도, 1.3% 정도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2분기에도 더 심화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책 시그널, 그다음에 경제 돌아가는 거 시그널 같이 보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과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모델이 나타날 것인가를 잘 접목시켜서 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들,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 패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들을 제시를 했는지 오늘 장의 현재 주가의 흐름까지 매력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황주명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인바디라는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로 이름이 잘 나 있는 부분이고요. 고객사는 이제 병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는 상황으로 경쟁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신청한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 상표를 병원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매수가 18,000원, 목표가 23,600원, 손절가 14,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어제 5거래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면서 매매 공방을 펼쳐지는데요. 자, 인바디 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바디는 1.7% 어제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고요. 현재 주가가 18,1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기업 인바디 오늘도 주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배현철 전문가가 주식공장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닥 150 주요 지수를 근거로 해서 1% 오를 때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타는 말에 타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12,500원세 매물대 전에 매도를 하라라고 하면서 매물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결국 매수가 9,450원, 목표가 11,000원. 이 목표가가 중요한 거겠죠. 손절가 8,500원 라인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덱스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3거래 연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니틱스예요. 홍광표 전문가가 마감 찬스 나이스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스마트 기기의 터치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데 웨어러블 터치 IC 시장 점유율에서 봤을 때 상위 업체입니다. 거래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성장을 잘 하기 때문에 경영 실적은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상승 추세 속에 눌림목 구간을 매수하라라고 하면서 조정 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라라는 전략이었고 매수가 2,800원,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550원 주시하시면서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스틱스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860원 선 가리키고 있고 지금 25원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기자와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분석으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피셜, 시장 피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할 전략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조금 전에 함께했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주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조금 더 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1%는 아니고 0.45% 정도 상승세, 외국인들이 1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좀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739포인트 선까지, 740선까지 거의 근접하면서 오늘 시장에 다시 또 좋은 양상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현진 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시장 뭐 앞서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선주가 10%, 20% 올라가는 거 좀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 뭐 철강주,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좋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경기 민감주 쪽이 오늘 좀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 요인이 참 많은 것은 맞아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그리고 홍콩 입법법 그리고 미국에서 시위가 격화되는 부분들 더 뭐 악재를 찾자면은 뭐 수도 없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유동성에 의한 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똘똘 뭉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이 이제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밀려 올려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아직까지는 크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식 예탁금 자체가 40조 원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V자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주식 예탁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강화해 줄 수 있는 요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에 대한 예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네. 주식에서 예측보다 대응이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상 상승이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맞고요. 외국인이 이제 대형주를 언제 사줄까? 네,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수급 변화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형주를 좀 매수해주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낙폭과대 대형주에도 지금 수급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어요. 물론 아직은 외국인이 완전히 돌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를 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섹터, 이런 섹터가 강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주겠죠. 그래서 조선주가 오늘 이때 급등을 했고 철강주, 유통주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받은 대표적인 섹터인데 아직까지 여전히 가격 매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주라든지 철강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받은 섹터가 또 스마트폰 부품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 그리고 2분기에 걸쳐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도 아이폰 신규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복합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확실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대형주이면서 아니면 시클리컬 업종의 주가가 못 갔던 종목들이 좀 반등해주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도 여기 따라 붙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권혁중 전문가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을 정부나 정부 쪽에서 경제 정책을 준비하고 하반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들은 또 여전히 언택트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나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갈피를 잡기는 쉽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저 외신을 읽으면서 새벽에 재밌는 외신에서 재밌는 뭔가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피 리스크라고 해서 팬데믹,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트죠, 시위. 네네. 미국에서는 이런 피 리스크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뉴욕이라든지 굉장히 그 경제 회복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지켜졌는데 근데 우리나라로 든다 그러면 저는 그럼 어떤 리스크를 좀 뽑을 수 있을까 봤을 때 저는 S 리스크? S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공매도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매도를 영어로 이제 쇼트 스탁 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가 이제 3번 들어가는데,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려면 이게 조기 해제 분위기가 조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인데 이게 조기 해제가 되면은 우리 주식시장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조기 이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종료된 거를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일단 본론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눈에 또 띄는 거는 역시나 그 네이버 언택트 소비 시장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 이런 것이 불러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 네이버가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을 봤을 때에 항상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겠죠. 회계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참 건실해요, 사실. 그리고 튼튼하고 앞으로의 시장성도 굉장히 밝게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매출도 괜찮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심히 볼 만한데요. 근데 저는 왜 네이버가 자꾸 눈에 띄냐면 유료 서비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이버 플러스라고. 네, 맞아요. 구독 서비스. 네, 나왔죠. 구독 서비스죠, 이게 사실. 근데 그 이제 구독 서비스가 왜 구독 경제가 파워가 있냐면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이제 아마존 모델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쿠팡, 아마존 모델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이버도 실제 이제는 아마존의 모델, 유료 경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 경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언택트 소비 시장에서 디지털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들의 고민이 뭐냐면 수익성이거든요. 카카오가 고민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수익을 어디서 내느냐. 카카오톡을 공짜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수익 창출인데 네이버가 이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는 구독 경제, 유료 결제 시스템을 들어왔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판도를 또 엎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또 집중해야 되는 게 결제 서비스인데 19년도에 결제가 네이버페이로만 해도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업계 1위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요. 페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풀페이먼트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네이버가 지금 CJ 대한통운하고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풀페이먼트 서비스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권, 이런 어떤 쇼핑의 주도권, 결제의 주도권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뭐 네이버에 대한 앞으로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언택트 쪽에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택트나 시각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주셨고, 살짝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공매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오현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매도 뭐 조기 해제 논란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기 해제를 안 시키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네,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두고 봐야지 않는 네, 그쵸.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 제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거의 모르셨던 분들, 그쵸. 이런 분들도 계좌를 트고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이제 막 참여하신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조기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제 피해를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주식 시장도 이제 경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호황을 보이게 됐을 때는 소비 심리 개선 효과나 이런 부분들 절대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어쨌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살아나는 불씨를 꺼트릴 필요는 없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슈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능성은 아직 높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뭐 공매도 조기 해제가 된다면 어떤 우리가 대비나 충격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간단하게. 뭐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죠. 사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항상 심리 변수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의 그 조기 해제 이슈 논란이 사실 아직 뭐 시장에는 크게 있지 않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네네. 특히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공매도 이게 막는다는 거를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뭐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저도 뭐 팀장님 말씀처럼 과연 이게 네네.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대비는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오늘 전략도 세워봤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갑자기 나와서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전파기지국인데요.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장소 와이파이 단계적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 예상되고 있습니다. 5,700원대가 지지받을 경우 급등 가능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어제에 이어서 강세로 출발하면서 현재 5,9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바로 우진 BNG인데요.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을 발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특허 취득 소식과 함께 반려동물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테라젠 이텍스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유전자 분석 관련주로 모멘텀 가지고 있고 순환매 노려보라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3% 이상 강세 보였고요.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한창인데요. 한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소화기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북주로 엮여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렴한 뒤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대부 마그네틱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서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강구하권에서 출발을 하면서 29,000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공매도도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흐름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또 이럴 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항상 잘 갈 때 미리미리 좀 하락이라든지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어요.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언택트 관련 주에서도 수익성 창출이 네.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장의 판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지 그런 종목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더 빵빵해지고 붉은색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른 정보와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